요즘 코스피가 정말 무섭게 빠졌죠. 많은 분들이 밤잠 설치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수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불안감의 실체가 뭔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만 합니다.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4일 하락률은요, 9.17 테러 때부터도 더 심했어요.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락이었죠. 이 숫자들은 단순한 지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공포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는지부터 살펴보고 현재 시장이 보내고 있는 서로 다른 신호들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와 또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를 각각 정리해 보고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변동성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시장의 갑작스러운 하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우리 증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기록적인 폭락을 맞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극명한 대비입니다. 연초부터 50% 가까이 오르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 1등을 달리던 시장이었어요. 2위인 대만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이었죠. 그런데 단 하나의 지정학적 충격으로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바로 이 엄청난 낙폭이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는 충격과 공포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서로 완전히 다른, 어찌 보면 모순적인 신호들을 동시에 보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해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나 이제 주식 살 거야 하면서 총알을 얼마나 장전해 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무려 119조 원입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최근 상승장에서 수익을 낸 돈, 또 시장이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잠시 지켜보던 돈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건데요. 이 막대한 현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의 하락을 기회, 그러니까 박앤세일로 보고 저가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에는 이런 희망적인 신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신용거래용 잔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B2 규모인데요. 이건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잠재적인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리면 담보로 잡힌 주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팔려나가는 이른바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반대매매는요, 하락장에서 주가를 더 아래로 밀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시장이 가진 핵심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시장은 더 갈 거야 라는 낙관적인 믿음으로 들어온 이 비투 자금이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큰 폭락을 부르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장의 감정을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공포지수 V코스피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불안감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증거죠. 보통의 지수가 50을 넘으면 극단적 공포 상태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 수치를 훌쩍 넘어섰다는 건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을 근거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펴본 긍정적인 신호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상승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을 기대하는 쪽의 핵심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까 봤던 119조 원이라는 막대한 대기자금이 하락을 방어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가치, 즉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PBR 지표가 우리나라가 2배 수준인데 5배가 넘는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싸다는 분석이죠. 마지막으로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반등을 굳게 믿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증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겠죠. 반대로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락을 걱정하는 쪽의 근거는 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첫째, 공포지수가 말해주듯 이 극심한 불안 심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투매, 즉 패닉셀링을 부를 수 있다는 점. 둘째, 높은 신용융자 잔고는 주가가 조금만 더 내려가도 반대 매매를 촉발해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인데요. 미국보단 싸지만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면 현재 PBR은 18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이미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랑 부정적인 신호가 막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야 할까요? 이 모든 상반된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지금처럼 공포에 질려서 전부 팔아버리거나 반대로 이게 기회다 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뛰어드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변동성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우리 계좌를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략은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단순히 주가만 보지 말고 시장의 큰 그림, 즉 돈이 어디로 흐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함께 분석하는 겁니다.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내 레버리지, 즉 비투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개별 종목의 큰 변동성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ETF 같은 분산 투자 도구를 활용해서 시장의 흔들림을 좀 완충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ETF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실용적인 팁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또 수수료 부담이 적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이 요동칠수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공포가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